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이상득의 압수수색입니다. 이상득 씨의 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혐의는 역시 국정원 돈이에요. 역시죠. 이명박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헤쳐먹은 건지 정말 궁금해요. 헤쳐먹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김윤옥 나왔죠. 뭐 그다음에 명품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시영은 뭐 내곡동에 집 살 때 국정원 돈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이상득이 안 했을 리가 없지. 비리가 없었다고 이명박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 본인은 까먹어버린 거야. 대표적으로 바로 자기 형의 계속되는 뭐 저축은행 비리, 포스코 비리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80이 넘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만 나이로 83세. 네, 35년생. 몇 개월이에요? 이야기해줘. 계산이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만 나이로 80이 넘으셨어도 정정해요. 괜찮아요. 이상득 씨. 나는 이분이 83세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 건 난 되게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용도의 사무실일까요? 그냥 노인정은 아니겠지. 정치 은퇴한 80 이상의 정치인들 모임 팔정모. 사실 이 권력기관의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족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두 명들은 있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특이하게 이 이명박 가족은 가족 범죄단이에요. 이 범죄 단체로 결성이 된 것 같아서 조직 범죄로 다뤄야 그렇죠. 한다. 조직 범죄화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 검찰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득의 전력은 화려해요. 2011년 보좌관의 SLS 그룹 구명 로비 금품 수수 의혹, 2012년 7월 저축은행 로비 사건, 그러면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았고요. 다음에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 이명박 재임 기간들이에요. 전부 다 2011년, 2012년, 2015년, 15년은 이제 박근혜 기간이겠지만 포스코 사건만 해도요. 1, 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선고받았고요. 지금 대법원 재판 진행 중인데 고령이라고 구속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법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구속되겠죠. 그렇죠. 이 재판에서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간절한 늙은입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구속되고 막 그 재판 받고 그럴 때 인터뷰한 거 있는데 정말 기력이 너무 쇠해가지고 숟가락 들 힘도 없을 것 같은 목소리로 나는 억울하다를 계속 강변해요. 그래도 좋은 건 먹을 것 같은데요? 돈 받을 때는 기력이 날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게 이제 이명박도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윤옥도 그렇고 이명박 주위에 지금 검찰에 안 불려갈 사람이 사실상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상득한테까지 갔다. 그 이상득도 당시에 그 상황이라고 불리면서 주변 정치인들이 이상득이라고 안 부르고 ST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정두원 씨 아직도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아직도 S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모든 그 정치인들의 꿈 아니에요. 그렇게 이니셜로 불리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YS. 야수님. 네. MJ. 저기는 멍준이고 여기는 영삼이야. 그럼 여기는 MC야 심지어. 근데 이상득도 나름 똑똑하게 성장 환경이 배경이 이명박 못지 않더라고요. 동지상고를 졸업을 했고 육사에 들어갔다가 건강 때문에 자퇴를 한 후에 57년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나이론 공채 1기로 입사를 해서 정확히 23년 후에 코오롱 상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떤 이명박의 배경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명박의 저서에서 항상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가족들을 깎아내렸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명박에 대한 자존심 깎여하는 그런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동영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명박한테 내가 무슨 MB 똘만이나 됩니까? 라고 굉장히 울분 섞인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삼철이 어쩌고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어떻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주위에 대통령의 최측근 그거 더군다나 친인척 관계 형제 관계로 있다면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네, 알아서 기는 거죠 사람들이. 뭐 거기서 딱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난 것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상득은 그걸 굉장히 즐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이명박이 이상득을 좀 어려워했다. 이게 뭐냐면 집안을 먼저 이렇게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상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상득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이상은은 이명박 덮어가지고 다스의 바지사장 뭐 이런 개념이고 이상득은 먼저 출세를 해가지고요. 국회에도 먼저 진출합니다. 국회의원을 훨씬 더 먼저 된 뒤에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게끔 상당히 많은 바람막이를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놀랍게도 6선이나 했더라고요. 이상득의 그 형님 예산 정말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포항을 거쳐가는 고속도로들 중에 그 한 번씩 인증샷 올라오거든요. 내가 전세 냈다고 이렇게 인증샷 찍은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이상득이 이 필요 없는 SOC 투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갔죠. 국정원 새끼들은 뭘까요? 이 부분은 이상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좀 갖다 줘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이상득의 국회의원 시절에 갖다 바쳤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전 방송들 쭉 보면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명목의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다 쓴다. 이 명목만 해도 드러난 것만 100억 정도는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박근혜는 한 40억 정도 가져간 거고. 대체 이 사람들 마인드가 뭘까요? 정말 눈먼 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슈킹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런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통장에 1억이 딱 찍혔으면 9,900만 원이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 그 100만 원이 99만 원 되는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건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은 다른 데서 이제 끌어다 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었을까.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YS. 네. 이명박은 그 제가 전에 한번 토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제일 나쁜 악마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박근혜는 별거 아닌데 이놈은 자생적 악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명박이는 자라오는 과정 자체가 그 삐뚤어진 신념과 돈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돈에 대한 관념으로 인생을 그냥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현대에 입사해서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보면 이건 박정희의 총애를 받는 것도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인생들이 쭉 거쳐져 오거든요. 정주영이 총애한 것뿐이 아니고 이건 박정희의 총애로 커간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박정희가 그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라는 것과 그 독재 경제 권력 이런 거에 정확하게 발을 담그고 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쪽에 대한 그 자기의 돈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사회 철학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독재 경제, 친일 이런 거에 녹아 있어서 박정희가 그랬듯이 전두환이가 그랬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돈은 그냥 내가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거고 대기업들도 돈을 내가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건 거예요. 편의만 봐주면. 이런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터넷에 의미 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전두환이 나쁘냐 이명박이 더 나쁘냐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보는 순간 당연히 이명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중에 잘못한 아이를 불러내서 직접 때리는 사람이 있고 잘못한 아이를 불러내서 서로 때리게 만드는 선생이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저는 그 두 번째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선생이 100배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국민들을 지 손으로 직접 때려서 죽였지만 이명박은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악랄하게 착취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득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윤옥 씨예요.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제1부속실은 대통령, 제2부속실은 영부인 이런 거잖아요. 김희중이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제2부속실에 있는 행정관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행정관을 조사를 했어요. 서로 간에 김희중과 대질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었을 때 국정원에서 돈 줬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김희중한테 줬다 나왔고 김희중은 제2부속실 행정관에 줬다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의 그 행정관, 여성 행정관이에요. 여성 행정관이 그래서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라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여성 행정관 정도가 내가 뒤집어 쓰고 갈게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닐 거예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김윤옥에 대한 조사,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명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조사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김윤옥
언론에서는 여사라고 붙이는데 저는 전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사가 아닌 걸로 알고 뭔데? 있고 그냥 김윤옥 씨라고 하면 되죠. 김윤옥 씨라고 하면 또 버르장말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저는 박근혜한테도 항상 박근혜 씨라고 그랬는데. 김윤옥 전 여사가 아무래도 이상득과 비슷한 타이밍에 막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그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그 핵심 그룹들이 다 지금 실토들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토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이명박을 가장 옹호해야 될 바른당과 자유당 이 당에서는 지금 일단 논평을 보류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계속 정치 공작이다, 탄압이다 이런 논리를 피다가 이제 오니까 제가 일본 가 있는 사이에 얘네들이 겁먹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거죠. 이거는 이명박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랑 털으려고 상관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본인들이 홍준표라도 나서서 이명박을 옹호해주고 김윤옥을 옹호해주고 이상득을 옹호해주는 발언을 하는 순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겁을 먹은 게 보여지거든요. 명정님 일본 가신 거를 우리가 좀 미화해가지고 이명박이 저수지 털러 갔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갔는데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명박 닮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의 딸, 여러분 그 돌아다니는 사진 짤. 보신 분. 예. 왜 아버지랑 닮아서 보기 좋더만요.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야지. 아주 훌륭해요. 딸인데 아버지를 닮아야지.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MJ.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충렬이라고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던 예전에 그게 한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법무관리관 이 사람이 5만 원권 신권 100장 묶어가지고 그거를 뭐 관봉 형태로 뭐 이렇게 줬다 할 때 그거 네. 장인어른이 줬다고 막 그때 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했었는데 차라리 오다 주셨다 그러지.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선물 하나 주려고 그러면 오다 주셨어. 에이, 자 오다 주었다. 한번 해봐요. 딱 오리지널. 오다 주스. 이 여자가 흐뭇해가지고. 자,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그거를 입장을 번복했어요. 장성명 비서관이 마련한 그 돈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도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치 보복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검찰이든 청와대든 간에, 어떤 속마음이 있던 건 간에, 이걸 어디 그냥 덮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오는 특수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인 돈들을 이렇게 갖다가 막 100억씩 얼마씩 쳐발랐다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이명박을 지금 설왕설래가 엄청 많습니다. 주장에 따라서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을 올림픽 전에 치는 게 맞냐 안 맞냐 계속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올림픽 전에 털어야 됩니다. 증거가 나왔으면 털어야지. 예.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김윤호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상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명박은 정말 역대급 깨끗한 사람인데 주위에 부인과 형과 아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더러워서 막 국정원까지 그 공모를 해서 그렇지. 예. 이명박이를 바보로 만들고 본인은 톡하면 막 쓰고. 깨끗한데. 저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왜냐면요. 이명박 부르는 건 타이밍이 없어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또 예, 공격이 예, 들어와요. 예. 아니 범죄자인 건 맞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이 사실 무슨 이명박이 올림픽을 유치해. 알고 보면 그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지. 근데 그거를 예우하기 위해서 올림픽 전에 또는 뭐 설 전에 타이밍은 적절한 타이밍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났으면 바로 부르는 게 좋은 네, 거죠. 절차대로. 딱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수사하면서 나오는 결과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뭐 올림픽이고 뭐 지방선거고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요 검찰이 소환하는 대로 보통 이제 좀 시간 조율을 할 과정 좀 거치고 제가 그날 바빠서 못 가는데요 며칠 날 갈게요 이렇게 참고인에 대해서 그런 거죠. 참고인. 아니 피의자도 가능해요 그렇게들은 좀 하는데 네. 그렇다고 검찰 측에서 그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피의자를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일단 불러야죠 증거가 나오고 범죄자인 것이 확실히 의심되는 상황이 오면 소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시기로 따질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김윤옥이 직접 여성행정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분도 출석 대상이거든요. 출석해야죠.
그렇죠. 김윤옥 출석하고 이명박 출석하고 네. 좋겠네. 이동형 출석하고 이시영 출석하고 이상득도 출석하고 이상은도 출석하고 예. 아주 가족 사동 하나 만들면 돼. 조직범죄단 맞네. 자, 최대한 빨리 이명박을 부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완전 일란성 쌍둥이에요. 하는 거 보면은 이란석 상대. 똑같아. 방식이. 쌍란. 그러니까 이게 관례였다고 말하는 게 나는 말도 안 되는 게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게 관례였다고 일부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정원에 기록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거 누가 가져갔는가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가까지. 네. 그 가져간 돈을 참여정부 때까지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때 국정원장들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국정원장 모르게 나간 예산은 없어요. 실제로 집행하는 건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하는 건데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최측근으로 원세훈을 앉혔던 거는 여론 조작, 뭐 뒷조사,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있지만 국정원의 그 큰 음모론 돈, 국회에 보고하기도 막 쉽지 않은 돈을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챘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마치 박하사탕식 지금 우리가 구성인 거야. 박근혜 먼저 털었잖아. 국정원 특활비를. 그리고 나중에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그 5년 전의 이야기를 터는 건데. 갑자기 박하사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네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재판 중에 문고리 3인방들 재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관저에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무시로 최순실이 그냥 들락거려요. 가면 있었다는 거.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 형태로 최순실이 얼만큼 박근혜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했는가에 대한 단면을 안봉근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증언을 했더만요. 이거 안봉근도 지금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문고리 3인방을 면접 보고 뽑은 사람이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봉근이 하는 말투를 보면 나 최순실 몰라. 그냥 가니까 관저에 가니까 최순실이 있더라. 이런 굉장히 낯선 사람 자주 봤어요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뭐 몇 번이나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수 횟수는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사실 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었거든. 그렇죠. 저는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침대도 있고 휴지통도 있는데. 휴지통. 여러분들 우리 방송실 몇 번이나 왔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많이 왔던 것 같다. 이렇게. 기십 번. 횟수는 좀 많을 것 같네요. 이 문고리 3인방이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사실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거는요.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증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의 본인들이 그렇게 깊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걸 가능하면 관련이 없어야 자기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털어놓는 거거든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예. 사실 공범이면서도 최순실의 영향력을 더 높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본인들이 죄가 좀 사해지는 게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증언은 이거예요. 이재용에 관한 부분인데 2014년 하반기에 박근혜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아니에요. 청와대 밖에 있는 어디 모처라는 거지. 그중에 한 명이 이재용인데 그때 당시에 안봉근이 이재용한테 명함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재용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를 만난 건 한참 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새날 발로 이제 단독 선언했죠. 이재용은 치매였다. 현재 단독.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용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 더 득이냐 실이냐를 계산해 보면 돼요. 이재용에게 훨씬 더 거짓말을 함으로 생기는 득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재용에게는 이게 안봉근의 증언들이 그대로 법으로 인정받으면 이재용에게는 굉장한 실인 거죠. 뇌물죄가 굉장히 네,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정경유착을 본격적으로 시도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용한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재용이 이제는 치매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얘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도 오니까 치매는 아니고 치매가 완치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치매였는데 나이 49살 8개월에 치매가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완치됐다고 현재는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면서 완치가 돼서 건강하니까 남은 연기 다 살아야 되죠. 감옥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울 수 있나? 못 피웁니다. 근데 피우던데. 그거는 그 야로를 부리기 때문에 야로가 무슨 뜻이에요? 뒤에서 뭔가 수상쩍은 짓을 하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되게 놀라운 게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면은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거기에도 어떤 사회가 있고 자기들끼리 은밀한 거래가 있고 그거 보고
교도소에서 사람이 교정되는 건 힘들겠더라. 제가 18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던 분한테 18년이요? 예. 그 거의 한 18 일주일 진짜. 넘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담배 피는 방법. 이 어떻게? 담배 한 까치를 가지고 한 10명 이상이 같이 나눠 핀다고 하더라고요. 한 모금씩.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체시켜가지고 담배 가루만 이렇게 몸에 숨겨서 반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말죠. 제조해가지고 신문지에 말아 아니, 신문지는 아니고 단단하게 진짜 단단하게 딱 하면 그게 한 모금만 빨아도 한갑 피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감방에서 담배를 그렇게 야로로 만들 때는 네. 감방에서 교도소에서 구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담배 말아 피는 종이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네, 네. 그냥 대출해 주거든요. 교정을 위해서. 그 성경책 종이가 담배 말아 피기 아주 적합합니다. 나중엔 성경책이 없어지겠구만. 예.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해요.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깜빵 동기들한테 은수미 의원님 말고 은수미 의원님과 같이 있었던 깜빵 동기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밥 가지고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이 정말 다양하게 해 먹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 장기수들이 보통 그래요. 네. 단기수들은 뭐 그런 거 배울 필요도 없는데 네. 10년 이상 장기수들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거든요. 은수미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막걸리 만들어 먹는 방법에 대해서. 보람이 방송? 보람이 방송만 막 TV 나오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막 TV를 고치는 방식으로 해갖고 조작해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뭐 정말 재미들었고 어떤 놈은 아예 교도 소장 방에 잠깐 면담하러 갔을 때 리모컨을 훔쳐와. 이 얘기가 좀 그런데 어쨌건 우리 5035는 이런 식인 거고요. 사실은 박근혜는 웬만한 진실은 그 국정농단 거치면서 한 105% 정도는 드러났다고 봐요.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재판인데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참 이명박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명박에 비하면 정말 순진한 과에 속한 그런 측면이 좀 우리가 보이죠. 설마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게 엄청난 범죄가 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당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상태로 5년을 그냥 궁고리에서 지내듯이 한 것 같고 최순실은 이제 권력을 자기가 가졌다는 그 느낌 때문에 무슨 이유에선지 박근혜는 최순실 자체를 너무 의지하고 최순실한테 짜증 한번 부릴 수가 없는 형태. 최순실이 부렸으면 부렸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무시로 들락거리는데 인적사항도 안 적고 청와대 같은 데 들락거리려고 그러면 신분증 제시하고 다 그렇죠. 인적사항 예, 적고 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나와야 되는데 차에 안봉근 같은 자들이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네 비서들이 관저에서 또는 이런 데서 뭔가를 보고를 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에 그 뭔데 그 사람이 뭔데. 우리 집인데. 뭐.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카스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나온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김윤옥에게 10만 달러인가를 전달했다는 여성 행정관도 윤전치 역할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또 뭔가 설명을 좀 하는데 김윤옥 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탐욕의 화신 같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저분하죠 진짜. 발가락 그 다이아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탐욕의 어떤 네. 상징 같은 건데 부인이 남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보 제발 청렴하게 당신 집 가훈처럼 정직하게 살자. 이거 좀 지켜줘. 네. 못 살아도 되니까 돈 못 벌어도 되니까 양심껏 살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이명박은 이혼했겠죠. 그랬네. 아니 관상학적으로 보면 네. 김윤옥이 이명박을 잡고 살 팔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김윤옥의 비위를 맞추고 김윤옥의 뭔가를 해주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김윤옥 자체가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베갯머리 성사라고 있잖아요. 네. 여보, 국정원에 너뭔 돈 있다더라? 오빠, 나 오늘 에르메스 저백 사줘. 그러니까 제가 왜 김윤옥 이야기를 하냐면 김윤옥이 이명박 때는 최순실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구조나 상황들은 좀 다르겠지만 네. 보통은 이래요. 훈훈한 미담은 이런 거야. 대통령이 독재를 하거나 뭔 나쁜 짓을 하면 영부인들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못하게 하는 네. 형태로 권력에 있어가지고 가장 지근거리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렇죠.
영부인이 안 좋은 낌새 같은 걸 보면 걱정스러워요. 뭔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면 모를까. 그래야 되죠. 영부인이 직접 뭔가를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아 나가서 뭐 미국 가서 네. 뭐 명품 사오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왜 이재용도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내곡동에 집 사는데도 국정원 돈이 뭉치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똑같이 배워서 처에 헤쳐먹은 게 원세훈과 원세훈 부인이고. 그러니까 그 구조상 보면은 국정원 특활비 규모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것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보면 원세훈과 원세훈 부인, 이명박과 이명박 부인, 이상득, 이시영 이런 자들이 해먹은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에 달할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재명 시장 말이 정말 정확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캐쳐먹고 그 영부인이라는 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랄까 이런 게 그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 정권이 바뀌는 순간 자기들은 죽는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허수아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박근혜는 또 국정원 돈부터 계속 돈을 받았고. 그리고 그 김윤옥이 이명박을 잡고 살았다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 장례식에서 무시해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잡히잖아요. 백원우 의원이. 입모양으로?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었거든요. 사실 그 대통령의 부인 정도가 되면은요.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유경수가 박정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청와대 내에 있는 그 경호실과 국정원 얘네들이 국정원이 아니었죠. 중정이었죠. 걔네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박전이라고 그랬대요. 유경수와 박정희의 싸움을 육박전이라고 표현했대요. 막 재털이가 날아다니고 그랬다고. 이게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 유경수와 박정희를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퍼스트레이디 정도가 되려면 남편에게 접근하는 외풍들을 적절히 막아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명박이라도? 네. 살고 싶냐? 아이고 참 진짜. 자 어쨌건 아직도 이명박을 쉴드 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는요 내 주위에 이명박 찍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실제로 내 친구 중에 이명박 정도는 돼야 나라가 좀 우리는 막 무슨 뭐 부의 재분배, 빈입금 부익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좀 비리를 좀 해 먹어도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전제로 놓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경제는 정말 잘해서 나라 잘 살게 해줄 거야라는 인식으로 찍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있다니까. 맞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민주 세력을 찍어왔던 사람인데도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이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제 주변에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붙었던 그 단서 깨끗하지는 않지만 비리가 있지만이라고 인식해줬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공범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성한 국민의 투표행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국가의 경쟁력도요. 흔히 말하는 저 윗대가리들이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 많은 돈들을 이명박이 해먹고 이상득이 해먹고 원세훈이 해먹고 원세훈 부인이 해먹고 이명박 부인이 해먹고 이명박 아들이 해먹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규모는 달라지지만 저 밑에 말단들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가장 망가뜨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명박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속해야 됩니다. 현대에 입사해서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보면 이건 박정희의 총애를 받는 것도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인생들이 쭉 거쳐져 오거든요. 정주영이 총애한 것뿐이 아니고 이건 박정희의 총애로 커간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박정희가 그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라는 것과 그 독재 경제 권력 이런 거에 정확하게 발을 담그고 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쪽에 대한 그 자기의 돈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사회 철학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독재 경제, 친일 이런 거에 녹아 있어서 박정희가 그랬듯이 전두환이가 그랬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돈은 그냥 내가 가져가도 써도 되는 거고 대기업들도 돈을 내가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건 거예요. 편의만 봐주면. 이런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터넷에 의미 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전두환이 나쁘냐 이명박이 더 나쁘냐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보는 순간 당연히 이명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중에 잘못한 아이를 불러내서 직접 때리는 사람이 있고 잘못한 아이를 불러내서 서로 때리게 만드는 선생이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저는 그 두 번째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선생이 100배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국민들을 지손으로 직접 때려서 죽였지만 이명박은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악랄하게 착취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득 2012년 7월 저축은행 로비 사건 그러면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았고요. 다음에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 이명박 재임 기간들이에요. 전부 다 2011년, 2012년, 2015년 15년은 이제 박근혜 기간이겠지만 포스코 사건만 해도요. 1, 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선고받았고요. 지금 대법원 재판 진행 중인데 고령이라고 구속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법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구속되겠죠. 그렇죠. 이 재판에서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간절한 늙은입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구속되고 막 그 재판 받고 그럴 때 인터뷰한 거 있는데 정말 기력이 너무 쇠해가지고 숟가락 들림도 없을 것 같은 목소리로 나는 억울하다를 계속 강변해요. 그래도 좋은 건 먹을 것 같은데요. 돈 받을 때는 기력이 날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게 이제 이명박도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윤옥도 그렇고 이명박 주위에 지금 검찰에 안 불려갈 사람이 사실상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상득한테까지 갔다. 그 이상득도 당시에 그 상황이라고 불리면서 주변 정치인들이 이상득이라고 안 부르고 SD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정두원 씨 아직도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아직도 S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모든 그 정치인들의 꿈 아니에요. 그렇게 이니셜로, 이니셜로 불리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YS. 야스네. 참, 네. MJ. 저기는 멍준이고 여기는 영삼이야. 여기는 MC야 심지어. 근데 이상득도 나름 똑똑하게 성장 환경이 배경이 이명박 못지 않더라고요. 동지상고를 졸업을 했고 육사에 들어갔다가 건강 때문에 자퇴를 한 후에 57년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나이론 공채 1기로 입사를 해서 정확히 23년 후에 코오롱 상사의 사장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나름 어떤 이명박의 배경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명박의 저서에서 항상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가족들을 깎아내렸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명박에 대한 자존심 깎여하는 그런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동영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명박한테 내가 무슨 MB 똘만이나 됩니까? 라고 굉장히 울분 섞인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삼철이 어쩌고 뭐 예전에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어떻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주위에 대통령의 최측근 그거 더군다나 친인척 관계 형제 관계로 있다면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럼 알아서 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네. 딱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난 것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거고 이상득은 그걸 굉장히 즐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설에 가면 이명박이 이상득을 좀 어려워했다. 이게 뭐냐면 집안을 먼저 이렇게 세운 사람이잖아요. 네. 이상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상득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이상은은 이명박 더 봐가지고 다스의 바지사장 뭐 이런 개념이고 이상득은 먼저 출세를 해가지고요. 국회에도 먼저 진출합니다. 국회의원을 훨씬 더 먼저 된 네. 뒤에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게끔 상당히 많은 바람막이를 해주는 뭐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놀랍게도 6선이나 했더라고요. 이상득의 그 형님 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이상득의 압수수색입니다. 이상득 씨의 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혐의는 역시 국정원 돈이에요. 역시죠. 이명박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헤쳐먹은 건지 정말 궁금해요. 헤쳐먹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김윤옥 나왔죠. 뭐 그다음에 명품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시영은 뭐 내곡동에 집 살 때 국정원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이상득이 안 했을 리가 없지. 비리가 없었다고 이명박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 본인은 까먹어버린 거야. 대표적으로 바로 자기 형의 계속되는 뭐 저축은행 비리, 포스코 비리 이런 것들이 예.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80이 넘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만 나이로 83세. 네, 35년생. 몇 개월이에요? 이야기해줘. 계산이 안 돼.
아니 근데 그 만 나이로 80이 넘으셨어도 정정해요. 괜찮아요. 이상득 씨. 나는 이분이 83세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 건 나는 되게 신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용도의 사무실일까요? 그냥 노인정은 아니겠지. 정치 은퇴한 80 이상의 정치인들 모임 팔정모. 사실 이 권력기관의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족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두 명들은 있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특이하게 이 이명박 가족은 가족 범죄단이에요. 이 범죄 단체로 결성이 된 것 같아서 조직 범죄로 다뤄야 그렇죠. 한다. 조직 범죄화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 검찰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득의 전력은 화려해요. 2011년 보좌관 SLS 그룹 구명 로비 금품 수수 의혹. 예산 정말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포항을 거쳐가는 고속도로들 중에 그 한 번씩 인증샷 올라오거든요. 내가 전세 냈다고 이렇게 인증샷 찍은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이상득이 이 필요 없는 SOC 투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갔죠. 국정원 새끼들은 뭘까요? 이 부분은 이상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좀 갖다 줘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이상득의 국회의원 시절에 갖다 바쳤다고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전전 방송들 쭉 보면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명목의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다 쓴다. 이 명목만 해도 드러난 것만 100억 정도는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박근혜는 한 40억 정도 가져간 거고. 대체 이 사람들 마인드가 뭘까요? 정말 눈먼 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슈킹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런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통장에 1억이 딱 찍혔으면 9,900만 원이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 그 100만 원이 99만 원 되는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건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은 다른 데서 이제 끌어다 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었을까.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YS? 네. 이명박은 그 제가 전에 한번 토론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제일 나쁜 악마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박근혜는 별거 아닌데 이놈은 자생적 악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명박이는 자라오는 과정 자체가 그 삐뚤어진 신념과 돈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돈에 대한 관념으로 인생을 그냥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